알게 되었다. 이렇게 거짓말했죠. 예. 그러다가 이제 그 기자회견하면서 말이 조금씩 바뀝니다. 네네.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2016년도까지 갑니다. 네, 2016년도. 그렇죠. 이제 월요일 날 그 소환 조사했을 때 최종적으로 이제 김경수가 어떻게 조사에 응할런지 어떤 답변을 할런지는 모르지만 지금 현재 나온 얘기까지는 2016년도 나오고요. 오늘 발표에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가 나와요. 뭐냐면 예. 그 얘기 좀 해주시죠. 네, 2016년도에 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그 분위기 조성을 시작해야 된다. 이러한 얘기를 김경수와 드루킹이 얘기한 그 흔적이 지금 발표가 됐어요. 굉장히 충격적인데. 그러면요.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이 탄핵 정국을 만들자. 그러면은 최순실 사태 이전입니까? 그렇죠. 아니면은 예. 이후입니까? 이제 최순실 얘기가 처음 불거져 나올 때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불거져 나왔을 나올 때 때부터 드루킹이- 탄핵으로 가자. 이런 조작을 했다. 드루킹이 김경수한테 한 얘기입니다. 예. 지금 이 분위기를 탄핵 정국으로 이끌어 가려면 이 상당한 분위기를 그렇게 잡아 나가야 된다. 탄핵 정국으로. 그러려면 이 댓글을 통해서 이 조작을 해서라도 이 분위기를 탄핵 정국으로 몰아가야 된다라는 얘기가 드루킹에 의해서 김경수에게 전달됩니다. 전달되고 실제로 이제 실행이 되고.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실행이 다 됐죠, 이미. 그렇죠. 드루킹이 얘기한 대로 다 됐죠. 맞습니다. 탄핵 정국이 아니라 완전 탄핵까지 시켜버렸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일파만파 엄청나게 큰 문제가 돼서 특검에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박상용 특검보도 그러한 얘기를 합니다. 김경수 지사에게 물어볼 게 너무도 많다. 물어볼 게 정말 많다. 예, 너무도 많다. 그래서 그 수사 이제 그 시간을, 조사 시간을 이제 이제 기자나 누가 이제 물어본 것 같아요. 그랬더니 너무도 물어볼 게 많기 때문에 아울러서 조사 시간도 엄청 길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자, 조사 시간 얘기하니까 갑자기 서울청 이주민과의 그 조사, 서울청 조사가 생각나는데요. 그때 뭐 우리 애국순찰팀 뭐 밤새 추위에 벌벌 떨면서 기다리면서 나중에 이제 항의하는 장면까지 이제 있다가 그 항의 때문에 이제 김경수를 이제 환영해 주기로 한 뭐 우유빛깔 김경수 팬클럽이 이제 맞아요. 꽃 전달하는 장면에서 이제 항의하는 과정이 들어가서 그 영상을 못 쓰게 됐다.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이제 에피소드라고 할 수 있는 건데 그런 일도 있었는데 그때 거의 이제 12시간 이상 24시간 가까운 이제 조사를 받았는데 아무것도 드러난 게 없어요. 그 당시에는 뭐 김경수가 거짓말을 했다든가 아니면은 뭐 또 어떤 그 연락을 취했다든가 또 김경수의 핸드폰을 조사했다든가 뭐 계좌 추적을 했다든가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었고 김경수는 나와서 뻔뻔하게 자기가 잘 대응을 했고 자기는 무죄다, 무관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특검 조사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다 드러나게 된 거죠. 그렇죠. 지금 그 당시에 보면은 저도 그러한 것을 경찰 측에 그날 서울청 앞에서 항의했지만 이거 사람 재운 거 아니냐. 그리고 참고인 신분으로 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거 분명히 알아요. 그 당시에 이주민 서울청장을요. 지금 이렇게 혐의가 드러난 이 사람을 갖다가 이 사람이 사실상 이 사건의 이해 당사자인데 이 사람을 참고인으로 불렀던 거예요. 어이가 없네요. 그 당시 야당의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께서 그 조사 기록 다 보자고 그랬어요. 열몇 시간 동안 참고인에게 물어볼 게 뭐 있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참고인을 불러서 열몇 시간 동안 수사를 한다면요. 홍준표 대표도 검사 출신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바로 그 자리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시청자분들이 그걸 아셔야 돼요. 참고인한테는 글자 그대로 물어볼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 사람이 피의자 신분으로 부른 게 아니에요. 지금 특검이 부르듯이. 그 당시에는 특검은 이제 여기서 정리한다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을 신분이죠. 소환을 그리고 더 했습니다. 나가서 어느 정도까지 공표를 했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허위범 특검팀에서는요. 공모관계에 의한 공범이라고 명시했습니다. 공범. 드루킹이 말이죠. 과거에 보면은 여러분들 알지만 자료창고라고 하는 또 다른 그 커뮤니티를 자료창고. 파워블로그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무슨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 대선 때 갑자기 나타나서 경공모 조직해가지고 경인선 조직하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이미 이전에 늘상 해오던 일을 다만 좀 더 광범위하고 실질적으로 더 많이 폭넓게 가담한 흔적은 나오지만 이 사람들의 조직은 이미 그 전서부터 음성적으로 이루어진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탄핵 정국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 탄핵 정국 얘기가 오늘 나왔다는 거, 이제부터 뭔가 좀 새로운 전환점이 생겼어요. 많이 대선 생겼죠. 과정에서는 이제 대북 정책, 개성공단 문제를 그렇죠. 얘기하고, 경제 정책은 재벌 개혁을 얘기했는데, 그렇죠. 뭐 거기까지는 그렇다고 치는데, 이 탄핵 정국과 관련된 이 여론 조작을 했다는 것은 그야말로 이 반역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이 지금 현재 대통령이 되어 있는 문재인의 최측근 김경수가 개입됐다니까 이건 국민들이 더 예민하게 반응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수사를 더 해봐야 되겠지만 일단 나온 얘기로 이건 드러난 얘기만 하자면 네. 2016년에 탄핵 정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댓글 작업을 개진할 수 있는 의사를 김경수에게 타진했다, 비쳤다. 이런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김경수한테 지금 이 댓글 작업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분위기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자기의 뜻을 개진했다 이거예요. 이야. 김경수에게. 이런 그렇다면 정황이 지금 실제로 나온 실행이 거예요. 됐는데, 다 됐죠. 다 예, 됐죠. 그리고 이제 어느 예. 정도 진행을 하면서 언론사도 포섭했을 것이고, 네. 여기에 이제 시민단체들은 뭐 자발적으로 가담했지만, 우리가 뭐 많은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 탄핵 정국 때 그렇죠. 촛불을 들고 나온 사람들 중 수상한 사람들이 많다라는 게 알려진 사실인데, 그렇다면 이제 탄핵 정국, 우리가 태블릿 PC만 좀 계속 갖고 얘기하고, 또 억울한 탄핵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 여론 조작에 의한 탄핵은 우리가 뭐 방송에서 몇 번 거론했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이 부분도 밝혀야 되는 것이고 탄핵의 진실에 다가갈 수 있는 하나의 단초가 열린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늘 얘기했지만 탄핵 정국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직접적으로 거론하는 것은 지금 가운데 그러니까 네. 좌도 아닌 다수의 국민들이 볼 때는 오히려 우리가 역풍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에 근거한 그러니까 증거를 가지고 우리 국민들에게 설득해 나갈 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저희들이 계속 주장을 했던 거고 네. 이번에 다행스럽게도 그 증거가 바로 김경수 게이트 댓글 조작인 거예요. 예, 예, 그동안 그 뭐 증거가 애국순찰팀이 노력한 결과가 또 이렇게 또 하나 별 나타나는 말씀을요. 겁니다. 우리가 탄핵의 별 진실을 말씀을요. 밝히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이렇게 또 하나 신의 한 수도 드러난 뭐 겁니다. 상당히 공격받으면서 심지어 너희들은 뭐 박근혜를 좋아하냐 안 좋아하냐 뭐 등등 가짜 태극기를 들었냐 안 들었냐 그 오해 아닌 오해를 많이 들은 것을 제가 알아요. 아는데도 뭐 아시겠지만 이 드루킹과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지만 특히 애국당 같은 경우 조원진이 특검에 불참해버리면서 말이죠. 참석도 안 했어요. 반쪽짜리 네. 특검이다. 김경수 부르지도 못한다. 이렇게 네. 혐오하고 애국 세력을 분열시키고 선동을 했는데 결국 이게 이제 탄핵의 진실을 밝힐 수 있는 하나의 단초가 됐다는 거. 지금은 이제 정신을 좀 차려야 될 부분이 이제 조원진에게도 있을 것이고 사과를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맞지 않냐 싶습니다. 제가 볼 때는 조원진 의원은 사과 안 할 거예요. 그러겠죠. 예, 왜냐하면 끝까지 안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양반도 죽전은 할 수 있어요. 사람이라는 게 다 내려놓으면 다 부질없다. 정명 선생님 말대로 내려놓으면 부질없기 때문에 그때는 뭐 양심적으로 지난 날을 회고하면서 얘기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당장은 뭐 조원진 의원이 자기가 잘못된 걸 알아도 그것을 인정하고 시인하기에는 사실상 힘들 것이다 예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그제 보니까 애국당에도 조원진 의원이 탄핵, 이 드루킹 게이트에 직접적으로 이 특검에 참석조차, 표결에 참석조차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들이 어제 그 오린 코리아의 조용한 대표도 만났어요. 예. 이렇게 손을 흔들어서 인사를 같이 나눴는데 자, 그렇게 그러한 분들도 깨어있는 분들은 애국당이라도 이거 특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더라고요. 자, 일단 더 중요한 얘기를 조금 나눠봐야 되겠어요.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예민한 부분인데 자, 김경수 조사를 하고 난 뒤에 몸통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지금 뭐 김경수가 몸통이라고 언론들이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몸통 중에 몸통 바로 문재인 아니겠습니까? 여기까지 조사가 돼야 될 텐데요. 사실 문재인 그 청와대까지 들어가기에는 우리 국민들도 분명히 아셔야 될 게 정확한 그러니까 꼭 갈 수밖에 없는 근거가 제시되지 않고는 절대 갈 수가 없는 곳이 그곳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냉정하게 말하면 박근혜 대통령 그 탄핵 때 그러니까 박근혜 정권이 붕괴하는 모습은 앞으로도 그리고 과거에도 있기도 있을 수도 없는
그러한 대통령 중심제 하에서의 탄핵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네네네. 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 우리가 요즘에 탄핵이라는 용어가 노무현 탄핵 이후에 너무 우리가 쉽게 나오는데 대통령 중심제에서 대통령 탄핵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정말 그렇게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대통령이라는 사람은요, 통수권자로서 내란의 죄를 짓지 않으면, 국가를 나라 팔아먹는 죄를 짓지 않으면, 내란 외환의 죄를 짓지 않는 한 형사소출을 받지 않는 그러한 권한이 있는 것이 바로 대통령직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은 뭐 전문가들도 또 아주 박사님들도 그리고 저명한 정치 평론가들도 그분들도 이해를 못한다는 걸 뭐 우리 같은 민초들이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문재인 정권은 그와 같이 탄핵을 당할 그러한 거, 또 국민들이 탄핵을 시킬 거, 이런 것은 일단은 차지해 두고라도 탄핵이라는 것은 한 수 접어놓고라도 중요한 것은 이 국민들, 중도에서 잘 모르고 있는, 아직까지도 모든 것을 다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이번 이 극좌파 정권, 그리고 주사파 정권의 실체를 알려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이 김경수 게이트예요. 그렇죠.